안녕하세요. 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 성행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성공인 듯 성공 아닌 성공 같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토지보상 수용자결이 끝난 사건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성공 사례라 쓰고 인용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용재결이 진행되면서 의견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 일부는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보상금 징액에 있어서는 썩 만족한 징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까지 징액이 돼야 이제 성공이라 보는 거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일반 상황입니다. 지자체 도로 사업이고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술필지가 있었고요, 예산 편성 때문에 몇 년 동안 구간을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몇 필지만 이제 보상이 진행이 되다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용 재결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토지를 보면 의뢰인의 토지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한 면은 중로에 접해 있고요, 다른 두 면은 각각 소로에 접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소로가 확장되어 중로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이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전에도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겠고,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보상 관련된 공부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관련 법령이나 세금 관련 부분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유자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가 이 인근에 있는 비싼 표준지를 썼대요. 그래서 세금을 1년에 수천만 원씩 많이 내셨대요. 그런데 보상평가할 때는 해당 토지와 좀 멀리 있고 유사하지도 않고 싼 표준지를 사용을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변에 그 편입되는 다른 사람 토지 분들하고 연대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보상금 내용을 또 이렇게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는 다 자기보다 저렴한데 보상 가격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난 세금은 많이 내고 보상금은 적게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상금이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묘하게 그런 억울한 부분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이쪽 세계의 언어로 풀어서 써주는 게 또 저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평가서를 쭉 살펴봤어요. 그 전에 비교표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요약해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표준지에는 용도지역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요, 이용 상황, 주변 환경들이 유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유가 있으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고요, 또 해당 토지와 멀리 있는 표준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내용을 돌아와서요. 그래서 해당 건의 감정평가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공시기준일, 용도지역, 지목 등등 위법한 것이 없었어요. 다만 사용한 표준지가 도로 한 면에 접해 있고 주변 환경 부분에 있어서 편입지와는 유사성이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표준지가,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인근에 이제 법령에 위법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유사하고 한 표준지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수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 수치가 곧 보상금이니까요. 기존에 사용한 표준지를 사용하고 개별 요인 보증치를 적용했을 때 그 값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표준지를 변경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더 클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판단한 것은 새로운 표준지가 적용이 됐을 때 개별 요인의 보정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적용하면은 보상금이 더 크게 증가가 될 것 같아서 판단해서 주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표준지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논리와 입증 자료들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했고, 소유자분께도 이제 보내드려서 검토를 받았죠. 검토를 받고 소유자분도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분이 이 부분이다 해서 고맙다
이제 검토를 받고 이제 의견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수용재결 감정평가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인용이 돼서 표준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큰 증액은 되진 않았어요. 좀 당황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표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보상금 증액 사건을 맡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증액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출할 때도 단순히 표준지 변경 요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알죠. 이런 부분은 이제 경험적인 부분과 제 뇌피셜을 봤을 땐 그 오르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인용은 됐지만 보상금이 올라야 최종 성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토지의 가치도 업이 되고 소유자의 마음의 행복도 업이 돼야 성공인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은 조금 더 예리하게 증액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많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가치를 업, 행복을 업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